당신은 이혼 후 진짜 자유를 얻었나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만 얻었나요? 58살 이혼한 지 3년. 그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일 아침마다 식은 밥을 데우며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갔고 불편한 사람도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늘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갈 생각이 없었죠. 괜히 남들 사는 이야기 듣다가 마음만 더 쓸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창회장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첫사랑이 서 있었으니까요. 17살 때 좋아했던,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리고 그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 할래? 58배 나이에 다시 찾아온 설렘.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이 이야기는 이혼 후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장 늦은 나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입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어봅니다. 이제 편하시겠어요? 자유로우시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유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휴일 아침이면 눈을 뜹니다. 알람도 없이 누가 깨우지도 않고 그냥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25년을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으니까요.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몸이 기억합니다.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봅니다. 한참을요.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으려고요. 그러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아 전원을 켭니다. 조용한 집안에 소리가 필요하니까요. 사람 목소리가 필요하니까요.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밥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2분 30초면 충분합니다. 김치 몇 조각, 어제 반찬 조금. 그게 제 휴일 아침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빨리 넘어갑니다. 맛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배를 채운다는 행위일 뿐이죠. 설거지도 금방입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벌. 예전엔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서 힘들다고 투덜댔는데 지금은 그릇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허전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고 깨면 점심때가 되어 있고 또 간단히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녁이 됩니다. 누군가와 말하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갑니다. 불편한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6개월쯤은 정말 자유롭다고 느꼈으니까요.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시댁 식구들 신경 안 써도 되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왜 그러냐, 돈 낭비한다, 나이값 해라 이런 말 안 들어도 되니까요. 그게 좋았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1년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가 외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걸요.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택배 기사님께 여기 두세요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요. 하지만 다들 바쁩니다. 자기 가족들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다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도 뭔가 허전합니다. 다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할 말이 없으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죠, 뭐. 이게 제 대답의 전부입니다. 친구들은 위로합니다.
언니 이제 편하게 살아. 자유롭잖아. 네, 자유롭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오히려 무섭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합니다. 불 끄고 누우면 천장만 바라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나는 뭐 하고 사는 걸까? 이렇게 매일매일 흘려보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걸까?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혼하기 전엔 매일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고 시어머니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했고 아이들은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 갖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으니까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애들 생각은 안 해? 혼자 늙으면 얼마나 외로운데. 그냥 참고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55의 나이에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오래전부터 남남처럼 살았으니까요. 재산 분할하고 서류에 도장 찍고 그렇게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큰아이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아이도 취업해서 자취하고 있었죠. 저는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고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었으니까요. 드라마 보고 싶으면 밤새 보고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치킨 먹고 싶으면 시켜 먹고. 이게 자유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자유가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공허해지더군요.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고 늦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치킨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혼자라는 게 처음엔 자유였는데 이제는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지?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은 어디 있지? 결혼하기 전 저는 누구였을까요? 24살에 결혼했으니까 성인으로서의 제 모습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계속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3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다 사라지니까 남은 건 뭐죠? 거울을 봅니다. 58살 여자가 보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야? 낯설었습니다. 제 얼굴인데도 낯설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34년을 남을 위해 살았더니 정작 나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합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먹어? 그럼 걱정 마. 외롭지 않아? 아니, 괜찮아. 너나 잘해. 거짓말입니다. 외롭습니다. 많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혼한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 선택의 결과는 제가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절만 바뀌었을 뿐이죠. 봄이 오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더워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추워집니다. 그 속에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의미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은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미연 씨 맞으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 고등학교 동기 김수진이에요. 기억하세요? 김수진. 잠깐 생각했습니다. 김수진. 아, 수진아. 맞다. 너 우리 반이었지? 네, 맞아요.
와, 목소리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김수진은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똑똑하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죠. 근데 무슨 일이야? 아, 그게 말이죠.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 40주년 기념으로 동창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연 씨도 오실 수 있으세요? 동창회.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 그래? 언제 하는데? 다음 달 15일 토요일 오후 6시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고요. 망설여졌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창회라는 게 결국 자랑 대회 아닙니까? 누구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 됐다. 누구는 손주가 몇이다.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제 처지만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지 3년 된 58살 여자. 하는 일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미연 씨? 거기 계세요? 아, 응. 있어. 어때요? 올 수 있으세요? 정말 오랜만에 다들 보고 싶잖아요. 그게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쁠 게 뭐가 있습니까? 에이, 토요일인데 뭐가 바빠요? 잠깐만이라도 얼굴 보러 와요. 다들 미연 씨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수진이는 끈질겼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꼭 오세요.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참석 여부 알려주세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창회.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졸업하고 20년쯤 됐을 때 한 번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랑만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남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우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만 살까? 나도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평범한 주부도 아닙니다. 이혼한 여자죠. 가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이요? 아, 이혼했어요. 그러면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동정? 호기심? 아니면 은근한 무시? 상상만 해도 불편했습니다.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지?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은 어디 있지? 고등학교 때 저는 누구였을까요? 정미연. 3학년 2반 32번. 조용하고 얌전한 학생. 공부는 중간쯤 했고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같이 도시락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수다 떨던 친구들이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대학 가서 멋진 공부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멋진 사랑하고 그런 꿈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새 58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갔지만 2학년 다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뒀고 직장은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고 사랑은 글쎄요, 사랑이었을까요? 그냥 결혼했습니다. 24살에 맞선 보고 석 달 만에요. 사랑보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집안, 성실해 보이는 외모. 부모님이 좋아하셨고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34년을 살았습니다. 행복했냐고요? 글쎄요.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나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미연이라는 사람 자체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동창회 생각이 났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가면 어떨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어떨까?
혹시 그때의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상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40년 전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감정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나갈게. 어머, 진짜요? 미연 씨 오신다니 너무 좋다. 근데 나 정말 오랜만이라 좀 떨리네. 뭐가 떨려요? 다들 편하게 만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후회가 됐습니다. 왜 간다고 했지? 괜히 가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창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긴장됐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가야 합니다. 아직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핑계대고 안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하게요.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피부에 로션도 바르고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피부도 탄력이 없었습니다. 목도 처졌고요. 나 진짜 늙었구나. 사실을 인정하는 게 슬펐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거울 속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늙었겠지.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늙은 게 아니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평소에는 그냥 편한 옷만 입습니다. 추리닝이나 면바지 그런 거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너무 격식 차리면 이상하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옷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 너무 무거워 보이나? 베이지색 니트. 너무 수수한가? 남색 원피스. 이건 좀 괜찮은데. 살이 좀 쪄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입어봤습니다. 지퍼가 안 올라갔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살이 쪘지?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쪘습니다. 60kg이 넘어갔죠. 이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쪘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먹는 것밖에 낙이 없었거든요. 다시 옷장을 뒤졌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무난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년 여자네. 특별할 것도 없고 멋있을 것도 없고 그냥 평범했습니다. 이대로 가도 될까? 고민했습니다. 화장을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화장을 안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볼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언제 산 건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요.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피부톤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이섀도를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잘 안 됐습니다. 계속 오후 243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붉은색이었는데 너무 진한 것 같아서 휴지로 눌러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화장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 맞나? 웃어봤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동창회는 6시부터인데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은 걸립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너무 늦게 가도 곤란합니다. 5시쯤 출발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긴장됐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건데. 하지만 친구들이 아닙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니까요. 40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친구들도 다 결혼했겠죠. 아이도 낳았을 테고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힘들게 살고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외롭고 저처럼 이혼한 친구도 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시계가 5시를 가리켰습니다.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충전기, 손수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이요. 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가방을 든 58살 여자.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떨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연 씨 오시죠? 벌써 몇 명 와 있어요. 기대돼요. 긴장이 더 됐습니다. 벌써 몇 명이 와 있다니. 나만 늦는 건 아니겠지.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철이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요. 터널을 지나고 또 지나고. 그러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말 저녁에 강남이었으니까요. 길을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알려준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건물 3층이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야. 하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서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순간 압도됐습니다. 너무 시끄러웠고 너무 낯설었고 너무 긴장됐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머, 미연이 아니야?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나야. 수진이. 아, 수진이. 전화로만 통화했지 얼굴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많이 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날씬하고 예뻤는데 이제는 통통해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웃는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미연아, 얼굴 하나도 안 변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늙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도 수진아. 여전히 예쁘다. 에이, 무슨 소리야. 나 완전 아줌마 됐어. 손주까지 있다고. 손주? 응. 큰애가 작년에 애를 낳았어. 벌써 돌 지났지. 부러웠습니다.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큰아이가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 계획은 없다고 했으니까요. 좋겠다. 손주 있으면 진짜 예쁘지? 그럼 엄청 예쁘지.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리 와. 다른 애들도 다 와 있어. 저는 수진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었습니다. 58, 59쯤 됐을 테니까요. 머리가 희끗한 사람도 있고 대머리가 된 사람도 있고 살이 많이 찐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들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뭔가 그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얘들아, 미연이 왔어.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어머, 미연이? 정미연?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미연아.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나 기억나? 지혜야. 미연아, 나는? 은주. 미연아, 나도 있어. 민정이.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났습니다. 지혜, 은주, 민정.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들 많이 변했지만 목소리와 웃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포옹하고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 만이야? 40년 만이지 뭐. 우리가 벌써 이렇게 늙었다니. 근데 다들 얼굴은 그대로야. 거짓말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분명 다들 늙었는데 뭔가 그때의 그 친구들이 맞았습니다. 지혜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주, 과일, 음료수들이요. 미연아, 뭐 마실래? 술? 아, 난 그냥 주스. 오랜만에 한잔 해야지. 아니야, 난 술 잘 못 마셔. 알았어, 알았어. 여기 주스. 은주가 주스를 따라줬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데? 이혼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안 맞아서.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애들은 다 컸어. 큰애는 결혼했고 작은애는 취업해서 자취해. 그래도 다행이네.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응. 은주가 말했습니다. 미연아, 나도 이혼했어. 놀랐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이 바람 피웠어. 회사 후배랑. 처음엔 진짜 죽고 싶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근데 버텼지 뭐.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어려움이 있구나. 민정이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5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 갑자기 폐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갔어. 진짜 정신없었지. 진짜 힘들었어. 근데 애들 때문에 버텼지. 그때 애들이 아직 대학생이었거든. 지금은 괜찮아. 애들도 다 취업했고. 나는 작은 가게 하나 하면서 살아. 옷가게. 동대문에서 떼어다가 파는 거. 크지는 않지만 먹고 살만해. 지혜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랑은 잘 살아. 근데 시어머니 모시느라 진짜 힘들었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15년을 모셨거든. 치매 있으셔서 진짜 힘들었지. 근데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이야기, 이혼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시댁 이야기. 다들 나름의 고생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다들 힘들게 살았구나. 그나저나 수진이 너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 남편이랑 잘 지내고 애들도 잘 크고 손주도 생겼고 좋겠다. 에이, 뭐가 좋아. 나도 나름 힘들어.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맨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다들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혼보단 낫지. 은주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편해. 남편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우리는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남자 동창들도 왔습니다. 다들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지고 늙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여전히 젊었습니다. 야, 너 기억나? 철수야. 어머, 철수? 진짜 오랜만이다. 미연아, 너 맞지? 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죠. 철수야, 오랜만이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나는 요즘 회사 다니는데 곧 은퇴야. 내년이면. 벌써? 60이 다 됐는데.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 어제 같은데 말이야. 철수는 옆으로 가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스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 다들 늙었지만 뭔가 그때의 그 아이들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눈웃음. 그 눈웃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준혁.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40년이 지났는데도요. 준혁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정해, 정미연. 넌 58이야. 이제 첫사랑 같은 거에 설레면 안 돼. 하지만 가슴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그 목소리. 4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준혁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너는? 나도 뭐 그럭저럭.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도 돼? 응, 그래. 준혁이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하다. 미연이 얼굴 하나도 안 변했어. 무슨 소리야? 나 완전 늙었어. 아니야. 여전히 예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58이 되어서도 이런 말에 설레다니. 너도 잘생겼어. 여전히.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래도 나도 늙었지. 머리도 희끗하고. 그게 오히려 멋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지난 시간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결혼했어? 응. 애썼어. 애썼어? 이혼했어. 3년 전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 나도 3년 전에 이혼했어. 진짜? 응.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혼했어?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안 맞아서. 오래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 너는? 나도 비슷해.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남남처럼 살았어.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습관처럼 같이 살았지. 그러다 애들도 다 크고 나니까 더 이상 이유가 없더라고. 그랬구나. 힘들었어? 응.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너는? 나도. 처음엔 실패한 것 같아서 우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처음엔 뭔가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 애들은? 큰애는 결혼했고 작은애는 취업했어. 너는? 나도 둘 있어. 아들이랑 딸. 둘 다 결혼했고. 손주도 하나 있어. 좋겠다. 손주 있으면 좋지? 응. 가끔 보면 정말 예뻐. 우리는 한동안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미연아, 고등학교 때 나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응. 사실은 나 그때 너 좋아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미연이 너 좋아했어. 근데 말 못했어. 용기가 없었거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응. 진짜. 나도. 응? 나도 너 좋아했어. 이번엔 준혁이가 놀랐습니다. 진짜? 응. 진짜. 그럼 왜 말 안 했어? 나도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게 이상한 줄 알았어.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네. 그러게. 그때 만약 내가 고백했으면 어땠을까? 글쎄. 달라졌을까? 아마 달라졌겠지. 우리 사귀었을 테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준혁이와 결혼했다면 다른 인생이었을까요? 더 행복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해.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그 모든 경험들이니까.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자, 다들 모여봐요. 단체 사진 찍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준혁이도 일어나 사람들 사이로 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다들 웃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모인 고등학교 동창들. 다들 늙었지만 웃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연아. 응? 오늘 정말 반가웠어. 나도.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 할래?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커피 한 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친구로서 만나자는 걸까요? 아니면, 응. 좋아. 진짜? 응. 그럼 연락처 줄게. 준혁이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연락할게. 응, 기다릴게.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그 눈웃음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들 건강해. 다음에 또 보자. 연락하고 지내. 작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 응, 너도. 꼭 연락할게. 응. 저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하지만 제 마음속엔 빛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습니다.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연락처에 준혁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준혁.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58이야. 이제 설레면 안 돼. 상처받으면 어떡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돼. 이번엔 용기를 내야 해. 40년 전에는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누군가를 설레게 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좋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여자로서의 삶은 없고 그냥 혼자 늙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직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아, 나 준혁이야.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응, 있어. 그럼 커피 한잔 할까? 홍대 쪽에 괜찮은 카페 알아. 좋아. 그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날까? 응, 그래. 위치 보내줄게.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정해, 정미연. 그냥 커피 한 잔이야. 하지만 며칠 내내 긴장됐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뭘 이야기해야 하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온갖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꾸미면 티가 나고 너무 안 꾸미면 성의 없어 보이고 결국 크림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머리도 정성껏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그냥 편하게 만나면 돼. 집을 나섰습니다. 홍대까지는 지하철로 40분쯤 걸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창가에 준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왔어? 응. 앉아.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알았어. 잠깐만. 준혁이가 카운터로 가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너는? 나도. 회사 다니고 집에 가고 그런 일상. 언제 은퇴해? 내년.
정년이 60인데 내년 4월이면 정년이야. 그 후엔 뭐 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쉬면서 하고 싶었던 거 하려고. 뭐 하고 싶은데? 여행. 평생 회사 다니느라 제대로 여행을 못 해봤거든. 이제는 좀 돌아다니고 싶어. 좋겠다. 같이 갈래?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여행.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가? 응. 우리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너무 놀라지 마. 아, 농담이구나.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40년의 이야기를요. 결혼 생활, 자식 이야기, 직장 생활, 그리고 이혼. 준혁이는 솔직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으니까. 맞선? 응. 30살 때 부모님이 소개해 주셨어. 조건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결혼했지. 근데 살아보니까 서로 안 맞더라고. 어떤 점에서? 모든 점에서. 대화도 안 통하고 취미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랐어. 그냥 남남이었어. 그래도 30년을 살았잖아. 응. 애들 때문에. 애들이 어릴 때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참았지. 근데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혼했구나. 와이프도 동의했어. 사실 와이프도 행복하지 않았거든. 우리 둘 다 의무감으로 살았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나이 차서 결혼했지. 주변에서 다들 결혼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았어.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어? 불행하지는 않았어. 그냥 평범했어. 남편은 성실했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사랑은 아니었어. 그럼 왜 이혼했어?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 나는 왜 사는 거지? 하고.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근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더라고.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응?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미연이 너. 나랑 사귀지 않을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사귀자. 우리 고등학교 때 못한 거 지금 하자. 준혁아. 우리 58이야. 그게 뭐 어때서? 58이면 사랑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미연아, 나 진심이야. 동창회에서 너 봤을 때 심장이 뛰었어. 4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었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 설렘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걱정돼? 상처받을까봐.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쩌나 싶어.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이미 한 번씩 실패했잖아.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고. 이제 뭐가 더 무서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겪을 건 다 겪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있잖아. 준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솔직해질 나이야. 젊을 때는 체면도 차려야 하고 남들 눈치도 봐야 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돼.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고 그냥 뭔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준혁아, 난 행복해지는 게 무서워. 행복해졌다가 또 빼앗기면 어떡해. 준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연아, 행복은 빼앗기는 게 아니야. 스스로 놓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놓지 마. 꼭 붙잡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을 줄래? 생각할 시간. 얼마든지. 급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혁이의 고백. 사귀자는 그 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58배 나이에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다니. 그것도 첫사랑에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결혼까지 하게 될까? 아니면 그냥 연애만 할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애들은 뭐라고 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준혁이랑 사귀면 행복할까? 매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그런 일상이 가능할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딸.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안부 전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먹고. 그럼. 걱정 마. 엄마 요즘 뭐 해?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딸한테 준혁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냥. 평소처럼. 또 집에만 있어? 엄마 좀 나가.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맨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진짜야. 엄마 혼자 계시니까 내가 걱정돼. 걱정 마. 엄마 괜찮아.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뭐? 엄마 재혼해도 돼.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재혼.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해도 괜찮아. 나는 찬성이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야. 예전부터 생각했어. 엄마 혼자 늙어가는 거 보기 싫어.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딸. 엄마 울어? 아니야. 안 울어. 엄마 진짜야.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고마워. 그럼 나 끊을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혼해도 돼.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 말들이 용기를 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준혁이 생각만 났습니다. 준혁이의 눈웃음, 준혁이의 목소리, 준혁이의 손.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나 어떡하지? 나 완전히 빠진 것 같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좋아합니다. 40년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왜 망설이는 걸까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두려운 건 하나였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34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준혁이와 사귀다가 또 헤어지면 어떡할까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할까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거야?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포기할 거야?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 살 거야?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혼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나 미연이야. 미연아. 무슨 일이야? 저번에 한 말. 진심이야? 당연하지. 나 진심이야. 나도 진심으로 대답할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미연아, 고마워. 후회 안 하게 해줄게. 나도 후회 안 하게 할게.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응. 그럼 6시에 만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8배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연애.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머리가 희끗해도 살이 쪘어도요. 그 여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혁이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산책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혁이는 다정했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제 기분을 살폈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 괜찮아? 그런 사소한 질문들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혁이와 함께 있으면 제가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제주도. 이틀만. 이틀? 응. 토요일, 일요일. 어때? 망설여졌습니다. 여행. 그것도 이틀이나. 그건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준혁아. 그냥 같이 여행 가고 싶어서. 알았어. 진짜? 고마워. 준혁이가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니 날씨가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 우도 협재 해수욕장.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미연이랑 함께여서 더 좋았어. 고마워, 준혁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나도 행복해. 너랑 있으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58배 나이에 하는 첫 키스.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사랑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몇 년 만에 듣는 말일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랑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행복해서. 준혁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준혁이 집에 가기도 하고 제 집에 오기도 하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같이 살까? 같이 살자. 나 진심이야. 매일 헤어지기 싫어.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솔직히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헤어질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누가 뭐래? 우리 58이야. 뭐하고 살든 우리 마음 아니야? 그렇긴 한데. 애들한테도 이야기했어? 아직. 그럼 먼저 애들한테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애들이 괜찮다고 하면 같이 살자. 알았어.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딸,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어머, 진짜? 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누구야? 어떤 분이야? 고등학교 동창이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어. 우와, 로맨틱하다. 엄마 잘했어. 딸, 그리고 우리 같이 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좋지. 엄마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 찬성. 엄마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분이 엄마 잘 대해줘? 정말 잘해줘. 그럼 됐어. 엄마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딸. 작은 아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작은 아이도 찬성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저도 찬성이에요. 아이들의 축복을 받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애들이 찬성했어. 진짜? 우리 아이들도 찬성했어. 한 달 후 우리는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투룸 아파트였는데 둘이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짐을 옮기고 가구를 배치하고 집을 꾸몄습니다. 준혁이와 함께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이사가 끝났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다시 행복하게 해줘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58배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혁이가 커피를 내려줍니다. 미연아, 커피 나왔어. 같이 아침을 먹습니다. 토스트에 계란 후라이 샐러드. 간단하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장 좀 봐야 할 것 같아. 너는? 나는 책 좀 읽으려고. 요즘 재미있는 소설 하나 샀거든. 무슨 책? 미스터리 소설. 나중에 다 읽으면 빌려줄게. 좋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준혁이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닦습니다. 우리 팀워크 좋지? 준혁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최고지. 낮에는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장을 보는 게 쓸쓸했는데 이제는 즐겁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고등어 사야지. 아, 이 과일 맛있겠다. 사가자. 누군가를 위해 장을 본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준혁이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녀왔어? 고등어 샀어. 저녁에 구워줄게. 우와, 고마워. 저녁을 준비합니다. 고등어를 굽고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준혁이가 주방으로 와서 뒤에서 저를 안아줍니다. 미연아, 요리하는 모습 예쁘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땀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예뻐.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쉬운 나이에도 이런 말에 설레다니. 준혁아, 비켜. 일 못해. 알았어, 알았어. 준혁이가 웃으며 물러납니다.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오늘 고등어 정말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미연이 요리 실력이 늘었어. 무슨 소리야? 나 원래 요리 잘하거든. 하하, 맞아. 우리 미연이가 최고지. 식사를 마치고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는데 준혁이가 제 어깨에 기댑니다. 피곤해? 아니, 그냥 좋아서. 저도 준혁이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밤이 되면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잘 자, 미연아. 잘 자, 준혁아. 준혁이가 저를 안아줍니다. 따뜻합니다. 안전합니다. 이 품 안에서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갑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가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어느 날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아, 저기 봐. 준혁이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젊어. 무슨 소리야? 우리 50살인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젊으면 젊은 거지.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20대 때보다 30대 때보다 지금이 제일 좋아. 응. 진짜. 그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유도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다 있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가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럼 됐지. 우리 이대로 계속 행복하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어느 날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결혼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응.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 근데 우리 나이에 결혼을 또 해야 해? 왜 안 돼? 나는 하고 싶은데. 준혁아. 미연아, 나는 너를 내 아내로 만들고 싶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솔직히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결혼. 하지만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애들은 뭐래? 우리 애들은 찬성했어. 미연이 애들은? 아직 말 안 했는데. 그럼 한번 물어봐.
애들이 괜찮다고 하면 하자. 알았어.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딸, 엄마가 또 할 말이 있어. 뭔데? 준혁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 어머, 진짜? 축하해, 엄마. 딸, 괜찮아? 엄마가 재혼하는 거. 당연히 괜찮지. 엄마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언제 해? 결혼식 해? 아직 그것까지는. 엄마 결혼식 해. 조촐하게라도. 엄마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어. 딸. 진심이야, 엄마. 엄마는 자격 있어. 행복할 자격.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딸. 축하해, 엄마. 정말로. 작은 아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작은 아이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애들이 찬성했어. 준혁이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그럼 언제 할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천천히 준비하자. 좋아. 근데 결혼식은 할 거야? 딸이 하래. 조촐하게라도. 그래. 좋아. 나도 하고 싶었어. 준혁아, 우리 나이에 웨딩드레스, 턱시도 입는 거 이상하지 않아? 전혀. 오히려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 응. 우리 멋지게 하자. 석 달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하게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흰색 드레스였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50살 신부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딸이 말했습니다. 네. 진짜 공주 같아요. 공주는 무슨. 나 59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오늘 제일 아름다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행복하세요, 엄마.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준혁이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제 손을 잡은 건 작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우리는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준혁이 앞에 섰습니다. 주례 없이 서약만 했습니다. 강준혁, 당신은 정미연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연, 당신은 강준혁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59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결혼.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로요. 준혁아, 양말 좀 제자리에 둬. 미안. 깜빡했어. 맨날 깜빡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진짜야? 진짜. 약속해. 하지만 금방 화해합니다. 화를 오래 끌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기 때문이죠. 준혁이가 은퇴했습니다. 이제 온종일 집에 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둘이서 24시간 내내 함께 있으니까요. 미연아, 뭐해? 청소.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그럼 나 뭐하지? 텔레비전 보든지 책 읽든지. 벌써 다 했는데. 그럼 산책 가든지. 준혁이는 혼자 산책을 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준혁이도 취미를 찾았습니다. 사진 찍기였습니다.
카메라를 사서 여기저기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연아, 이 사진 봐. 어때? 우와, 예쁘다. 그치? 오늘 공원에서 찍었어. 재능 있는데? 하하, 고마워. 준혁이가 취미를 갖게 되니 저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요가 교실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선생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요가 교실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커피 한잔 할래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요가 이야기. 다들 나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재혼하셨다고요? 좋겠어요. 저도 남편이랑 맨날 싸워요. 우리도 가끔 싸워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부러워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오면 준혁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준혁아, 요리해? 응. 오늘은 내가 할게. 미연이 피곤하잖아. 고마워. 준혁이가 해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준혁아, 요리 실력 늘었다. 그치? 요즘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있어. 대단한데? 미연이가 맨날 해주니까 나도 좀 해야지. 고마워, 준혁아.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공원 가서 사진 찍었어.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 나도 다음엔 같이 가고 싶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같이 가자. 미연이는 오늘 뭐 했어? 요가하고 친구들이랑 커피 마셨어. 친구들 괜찮아? 응.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다행이다. 친구 있으면 좋지. 우리는 손을 잡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로 했거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준혁이가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준혁아, 짜게 먹지 마. 혈압 관리해야 해. 알았어. 진짜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응. 미연이 말 들을게. 그날부터 저는 음식을 덜 짜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이도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주말엔 등산을 갔습니다. 미연아, 같이 가자. 응. 나도 갈게.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함께라서 힘이 났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미연아, 여기 봐. 준혁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사진 찍자. 둘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웃고 있는 우리. 예쁘지는 않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이 사진 보면 좋겠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늙었는데? 그럼 더 늙어서. 그래. 더 늙어서도 함께 있자. 당연하지. 우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60살이 되었습니다. 환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환갑잔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환갑잔치 해요. 조촐하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밥이나 먹자. 안 돼요. 환갑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결국 아이들 뜻을 따랐습니다. 양가 아이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준혁이 아이들과 제 아이들이 서로 형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언니,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데요?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서로를 언니, 오빠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모습이 기뻤습니다. 환갑잔치 날, 레스토랑을 빌렸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와 준혁이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미연아, 한복 입으니까 더 예쁜데? 아이들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환갑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초를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혁이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둘째가 생겼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지금 4개월이에요. 축하해.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저는 손주가 또 생긴다는 게 기뻤습니다. 할머니 될 준비 됐어요? 당연하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100살까지 함께 살자. 100살? 100살까지. 아니, 그 이상도. 100살까지 함께 살자.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60살의 키스. 여전히 설레었습니다. 몇 달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여자아이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너무 작고 연약했습니다. 안녕, 예쁜 아가야. 할머니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또 태어났다는 게, 그리고 이 아이의 할머니가 나라는 게. 준혁이도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생명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을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처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지. 그럼 우리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렇겠네. 상상이 안 가네. 하지만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연아, 예쁘지? 응. 정말 예쁘다. 사진 찍자. 준혁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머리가 희끗해도 웃음은 밝았습니다. 미연아. 정말 행복해. 너는? 나도. 정말 행복해. 준혁아, 고마워.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미연이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우리는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62살이 되었습니다. 준혁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육아, 그리고 이혼. 34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저는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도 설렘도 행복도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58배 나이에 찾아온 첫사랑.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준혁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쉽게 피곤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함께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요즘은 손주를 자주 봅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할머니로 기억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웃으며 사는 할머니로요. 어느 날 손주가 자라서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언제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할머니가 58살 때 만났단다. 우와, 늦게 만났네요. 그래, 늦게 만났지. 하지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그때가 할머니가 진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때였거든. 젊었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열정과 욕망을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요. 이혼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입니다. 그때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저처럼 혼자가 된 후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8이든 60이든 70이든요. 가장 늦은 나이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여정입니다. 저는 34년을 남의 아내로, 남의 며느리로, 남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미연으로 삽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맛본 후에 찾아오는 사랑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혼자여서 외로운 분들에게요. 이혼 후 상처받아 주저앉아 계신 분들에게요. 나이 들어서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58배 다시 시작한 이 삶이요.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되어서요.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어서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